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 부동산을 공부하는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매일 새로운 부동산 뉴스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는 알찬 실전 정보까지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드디어 불확실성 중 하나였던 이 제3기 신도시 입지가 내일 19일 이 두 곳이 발표가 됩니다. 이전에 우리 9.1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서 서울하고 일산, 분당 이런 1기 신도시 사이에 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규모 공공택지, 그러니까 이 3기 신도시 4곳에서 5곳 정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주택 물량이 20만 호입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부터 공급이 됩니다. 이 330만 제곱미터라는 사이즈가 작은 사이즈가 아니죠. 요 정도 사이즈면 뭐 4만 호 이상은 거뜬히 공급될 수 있는 사이즈인데, 요런 택지가 4곳, 5곳 조성한다고 했으니까 거의 저희들이 예상하는 뻔한 지역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일단 내일 2개, 그리고 나머지는 19년 상반기에 발표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임박한 상황에 과연 어디가 될지, 그리고 발표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도를 통해서 3기 신도시 유력 지역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고양 대고, 그리고 김포 고천, 그리고 광명 시흥지구, 그리고 하남 간북지구, 여기가 굉장히 유력합니다. 서울에서 굉장히 가깝고 앞서 말한 이 4만 호, 5만 호가량 공급될 수 있는 부지가 뻔하기 때문에 이 4지역이 유력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4지역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곳 광명 시흥지구입니다. 광명 시흥 같은 경우는 과거에 1736만 제곱미터 규모의 이 부지가 보금자리 주택으로 지정이 됐었지만, 이게 진행이 됐으면 9만 5천 세대가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다가 2015년에 이 보금자리 지구에서 해제가 된 다음 지금은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유력한 이유는 기존의 인프라가 충분히 조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일단 서울 서남권과의 접근성,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일자리 굉장히 많죠. 그리고 광명 KTX, 서울 외곽순환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 이렇게 교통망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광역으로. 그래서 서울에 집중되어 있던 인구를 분산시킬 수 있는 유력한 효과적인 지역으로 뽑히고 있습니다. 여기가 진행이 안 된 주된 이유는 경기 침체, 그리고 재무 여건, 뭐 이런 것들입니다. 원주민 반발도 있었지만 돈이 제일 문제였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규모 자체가 제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이 높고, 옛날부터 도시계획이 체계적으로 다 짜여져 있던 만큼 3기 신도시 개발 추진 가능성이 높죠. 새롭게 또 개발 계획을 만들 필요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약속대로 빨리 공급을 할 수 있겠죠. 다만 이 땅값 자체가 높기 때문에 이 보상비 문제가 있어서 이 많은 세대가 공급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한 3만 세대, 많아야 4만 세대 정도로 공급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아마 정부에서 노린 효과를 최적으로 펼칠 수 있는 데가 바로 여기 광명 시흥지구거든요. 인프라 좋지. 게다가 지금 진행 중인 게 이 부지 안에서 지금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개발 추진 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딱이지. 자, 그리고 다음 유력 지역 과천하고 원흥 같은 경우에는 뭐 유출 사건 때문에 배제가 됐으니까 걔네들은 빼고 나머지 또 3지역 봐야겠죠. 먼저 이 하남 간북지구 보면 여기도 이제 보금자리 주택이었거든요. 267만 제곱미터니까는 사이즈도 괜찮고 자리도 괜찮습니다. 미래신도시 바로 옆이니까. 근데 이 주민 반대가 굉장히 심해가지고 해제가 됐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지금도 주민 반발이 거세요. 그래서 이게 추진되기는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새롭게 대항마로 등장한 김포 고촌지구입니다. 여기가 입지가 상당히 좋거든요. 그냥 지도만 보셔도 좋지 않습니까? 위치도 좋은데 진행하기 굉장히 편리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는 데예요. 일단 면적 자체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서 이 큰 면적 중에 72%가 이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린벨트 일부만 해제를 시키면 이 정부가 말하는
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이 고천의 최대 장점은 서울과 접근성이 좋다는 겁니다. 바로 이 마곡지구 옆이지 않습니까? 이 올림픽대로 타고 쭉 내려오면 되니까. 그리고 서울 외곽순환도로 편하고, 그리고 서울 가깝지, 그리고 김포 도시철도 개통되면 더 가까워지지. 그리고 요즘에 5호선, 9호선 연장 가능성까지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개화역에서 끝나는데, 일단 이 지역이 선정이 되면 그 마곡지구 수요가 분산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서울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반드시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원하는 효과를 내줄 수 있는 신도시가 돼줄 것이라는 말이죠. 하지만 문제는 뭐죠? 제가 3기 신도시를 걱정하는 이유 중 하나가 서울의 집값을 안정시키는 대신 이 2기, 1기 신도시들은 아예 병신을 만듭니다. 자, 다시 지도를 와이드하게 해놓고 보면 김포 고천지구에 3기 신도시가 들어온다면 이 교통이 얘보다 열악한 인천 검단 신도시나 김포 한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병신이 되겠죠. 이제 좀 괜찮아졌는데 다시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지역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양에 있는 뭐 덕은 장흥동 일대라던가, 그리고 뭐 하남 간북지구라던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단기적으로 보자면 서울의 안정세를 가져올 수 있고 하락 조정을 끌어낼 수 있겠지만, 다른 사이드를 보면 1기, 2기 신도시들이 쇠퇴하고, 지금 전략 자체가 GTX라던가 교통망 확충, 요걸 통해서 베드타운만 계속 늘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20년이 넘도록. 자, 많은 폭락론자들이 얘기를 하죠. 인구가 줄고 있다. 이제 인구 절벽이 온다. 그럼 진짜 서울이 70%, 80% 폭락할까요? 지금 도시개발의 전략 자체가 서울이라는 테두리 안에 GTX라는 빨대를 꽂아둔 거예요. 지금 다 베드타운 아닙니까? 정부가 틀리지 않은 게 있어요. 수도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공급 부족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공급 과다예요. 근데 문제는 서울의 주택들이 너무 늙었고 이들이 원하는 주택이 수도권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문제의 쟁점이 바로 그거예요. 답은 도시재생을 빨리 하고 재건축을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윤활유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수도권에만 계속 베드타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게 10년만 가고 20년 가보세요. 1기 신도시, 2기 신도시 중에 빈집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겁니다. 그때 되면 수도권 내에서 GTX가 지나다니지 않는 곳은 초죽음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원론으로 들어와서 내일 저는 광명 시흥지구랑 이 김포의 고천, 이 지역이 가장 유력하다, 그리고 사업성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 광명 시흥지구는 제2의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3기 신도시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2019년 경제정책 방향이라고 정부에서 내놓은 자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분야만 어떻게 될지 볼게요. 일단 내년 계획은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가 목표라고 합니다. 일단 9.13 대책, 그리고 9.21 주택공급 확대 방안, 여기에 대한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계획이다. 현재 하고 있는 금융규제, 그리고 과세 강화, 요거를 통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그리고 실수요자는 최대한 보호를 하되 필요시 신속적으로 보완한다. 그리고 수도권의 주택 공급량은 26.5만 호, 이에 관련해서 연내 10만 호 이상, 그리고 내년에 6월까지 잔여 물량에 대한 신규 공공택지 공급도 차질 없이 추진.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 내에 나머지 공급 방안도 내놓는다, 이 얘기죠. 그리고 이 인터넷 커뮤니티가 문제가 되니까 요거를 통한 집값 거래 질서 교란 행위 관련 이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도 개정을 하고 담합신고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서 이제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급등할 수 있는 우려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 지정되어 있는 조정 대상 지역, 규제 지역 이런 것들을 해제를 검토한다. 그리고 이번 3기 신도시 발표할 때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교통 노선에 대한 이야기도 한다고 했죠. 여기서 이제 A 노선, 파주에서 삼성에 있는 이 A 노선의 건설을 원래는 연내 목표인데 요거를 빨리 공사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교통비의 30% 절감 효과가 있는 광역 알뜰 교통카드, 요거를 확대하겠다. 그리고 자료에서는 내년에 이 건설 투자 방향에서는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가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이 상업용 건물 공실률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 투자 등도 둔화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거용이 아닌 비주거용 건물의 공사는, 착공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19년에는 주택건설 감소세가 확대가 될 것이지만 SOC 및 공공투자 확대, 그리고 정책의 효과에 힘입어서 이 감소폭은 그렇게 크게는 안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주거용이나 비주거용이나 이런 상업용 건물, 이런 것들의 착공은 줄어들지만 이 건설 분야에서 봤을 때 이 SOC, 그러니까 사회 간접 자본 투자거든요. 그러니까 뭐 도로라던가 뭐 공업단지라던가 이런 것들의 투자, 그리고 공공투자, 이런 게 확대가 되니까 요걸로 상쇄시킨다는 전략 같고요. 관광 인프라, 문화, 체육시설, 이런 생활 밀착형 SOC 예산이 많이 편성된 거는 우리가 또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뭐 예컨대 이 창동도 K-팝 공연장 만든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개발이 들어가면은 충분히 또 호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략에 들어있더라고요. 남북 경협 준비 본격화. 이게 내년의 경제 정책 전략에 들어가 있습니다. 눈여겨볼 게 이 철도 도로 연결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화 사업. 이렇게 부동산 분야에서도 남북 경협 테마가 움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내년에 토지 같은 거 거래, 기획부동산. 여러분들 이런 것들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정권 뒤집히면은 다 없던 일이 되니까 이런 데 투자하시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어느 정도 본격화가 됐을 때 들어가도 늦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년에 이 기업 투자 활성화 추진 계획인데 부동산하고 여러분들 입각해서 같이 보셔야 돼요. 일단은 내년에 투자를 어디에다 많이 하는가 보셔야 되거든요. 그 중에 제일 많은 게 뭐죠? 이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3.7조 원 투입한다고 돼 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좀 가늠을 하시고 보시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시장도. 그리고 네 번째, 요거는 이제 창동 K-팝 공연장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도 적지 않은 5천억 규모 정도가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2019년 내년 경제 정책과 부동산의 이 상관관계를 보자. 자, 첫 번째로 SOC, 사회 간접자본 투자, 그리고 공공투자 확대 지역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급등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이 주택들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비주거용에 관심을 두시는 분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년에 경기 침체 폭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비주거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죠. 이 정책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의 착공이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죠. 동시에 이 규제로 인해서 착공이 또 감소되면서 주택 건설도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다. 우린 이 점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가장 살만하고 인기가 있을 것이 바로 서울 안에 있는 신축, 그리고 5년 이내에 준신축 아파트, 요것들. 그리고 재건축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재개발, 이 도시 재생사업, 요런 것들을 기반으로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게 땅값이 이미 많이 오른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금 자체는 많이 들어갈 수 있다. 요거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리고 내년에 주택시장을 볼 때는 이 GTX 비노선 예타 면제 여부, 그리고 이 3기 신도시 확정, 그리고 확정에 따른 시장의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부동산 시장의 큰 변화와 기회가 공존하는 시장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 좌측과 우측에 또 다른 영상들이 나가고 있으니까 마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